참고로 2023년 도루왕 정수빈 선수가 39개입니다. 지금은 경기 수가 144경기 네, 정도가 사기.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수가 와. 줄었는데 84개면은 그때는 2년 차기 때문에 이제 그 93년 겨울에 제가 조금 약간 이탈을 좀 한 번 했어요. 무슨 이탈을요? 아이 그 선동열 선배님하고 저랑 양수경 씨 네, 네. 판을 낸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노래를 네.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구단에서 이제 하라는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감독님이 전주훈련 가서 이제 부상을 뜻밖의 부상을 동료를 형이랑 저랑 당했는데 네. 매니저한테 쟤네들 나이트클럽 보내라고 운동을 해야 될 애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판을 내고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아, 거예요. 그 당시 저기 우리 그 김웅용 감독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숫자를 얻어낸 거죠. 저는 이제 녹음하고 광주 도착하면 새벽 3시 반 4시. 그럼 그때 또 스윙하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코피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94년에. 판을 내서 야구를 못 한다. 딴짓 하더니 저렇게 된다.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 시대라 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94년에 그런 숫자가 더 나왔죠. 와. 그러니까 사실 구단의 재정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구단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넉넉지 않은. 상당히. 예전에는 솔직히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저희가 롯데라 하면 롯데의 껌은 이브껌이잖아요. 네네네. 혜태는 아카시아인데 껌을 안 줘요. 혜태는. 그럼 일부러 이브껌 씹어요. 막이 종이도 이브껌을 갖다 넣어. 일부러. 일부러. 아니 껌 장사인데 왜 껌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쌓여 있는데. 원래는 뭐 선수가 껌을 주라면 그냥 그래 이거. 네.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인색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일부러 야 가서 이브껌 좀 사와봐. 그래서 종이도 놔두고 내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그런 일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단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것들이 타 구단에 비해서는 너무 협조했죠. 사실 굉장히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근데 주변 분들 이제 증언에 의하면 네네네. 도루를 잘할 수 있었던 게 네. 급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제가 도루는 달리기가 빨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 투수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숙지해서 루에 나가면 바로 뛰는 거죠. 평소에도 뭐 늦는 사람은 이해 못 하신다고. 저는 이게 진짜 못한 게 아니라 자 봐봐 오늘 같이 친구들끼리 약속을 6시에 했다. 네. 그럼 서울길 많이 밀리잖아요. 네. 그죠? 네. 4시 반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네. 왜 꼭 30분 전에 출발해서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선수고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항상 10분 전 아니면 오늘 내가 좀 늦을 뻔해 30분 전에 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3시 출발을 전 2시 반부터 나가서 시동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요? 성격이 급하긴 하시네요.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고깃집에 갔는데 보셨잖아요. 코치는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0분 전에 간 나 거예요. 이 집. 너 그때 오시냐? 또 그거까지 보셨어요? 근데 그만큼 좀 네. 그래서 저는 뭐 약속 시간은 거의 아니 이게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정범 선수가 일루 나가면 그냥 무조건 1점 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고 또 뛰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도루를 하신 겁니까? 목적은 하나죠. 가난이 싫으니까 그 가난을 빨리 벗기 위해서는 성적을 내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프로는 그렇죠. 그런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냥 막연히 뛰었죠. 야구를 잘하면은 나는 내 가치를 유상을 높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면은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좀 그 훈련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게 10살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타이어를 300개 치면 스윙을 300개 정도. 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에서 40분 걸려요. 그걸 13년 동안 하면 도사가 돼요, 정말. 2시간 40분 정도. 네, 걸려요. 제가 쳐봐서 숫자를 세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셨다니. 매일 거의 했죠. 왜냐면은 밥 먹듯이 하죠. 와. 정우는 200개가 맥심이었대요. 그래서 정우는 200개를 엄청나게 했대요. 아빠처럼 300개는 못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못하고 정우는 200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나한테 해서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이종범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질이 좋아지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하고 양과 질은 비례한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뭐 나름의 결과를 내려면 양과 질이 모두 만족이 돼야 그렇죠. 네. 특히 운동은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공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아버님도 평생 강조하신 게 이게 노력. 네네네. 근데 제가 사인볼을 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수십만 개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인볼 한 타에 120개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인을 순정을 해주면은 항상 거기다 한문으로 노력을 써요. 그런 게 강주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가고 어느 지인한테 가면은 다 있어요. 노력이 전 내 사인인데 보면 노력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써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 왜 이렇게 나한테 저런 걸 강요하는데 옛날 분 맞네. 왜냐면 옛날 분은 무조건 겸손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노력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글귀들을 날마다 저한테 마르고 닳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거 하나만은 아버님한테 고맙어요. 야, 우리 그 이종범 코치님의 사인 볼이 네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버님의 그 노력이요. 노력이라는 단어. 네. 야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오로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고 그만둔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배고프니까 그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가난이 싫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79년에 야구를 했으니까 상인인데 지금이 여름이면 계절에 맞는 철에 맞는 게 지금 복숭아, 수박 이 정도 배, 참외 이걸 이제 구루마에다 끓고 리어카에다 이제 끓고 돌아다니시지 강주 전체를. 그럼 저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거기까지 뛰어가지. 그래서 그 구루마를 이제 내가 갖고 엄마는 도착하면 밥을 짓고 나는 이제 또 수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좀 철이 상당히 빨리 내가 들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해서 엄마한테 호강을 해줘야겠다. 그 호강이 이제 돈이니까 경제적이니까. 어렸을 때는 남달리 피지컬이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항상 꼴등 이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했죠. 97년이죠.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네.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 프로리그에 이 진출을 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뉴스였어요. 맞아요. 이제 혜태가 이제 IMF 때문에 팀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 아 참. 아니 어땠습니까? 이제 주니치에서의 도루. 네. 좀 요때는 좀 달랐다고 해요. 제가 계약금만큼 그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옵션을 들어 합니까? 연봉이 1억 엔이라면 계약금 저기 옵션도 1억 엔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도루를 20개 하면 2천만 원, 한 개 추가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식으로 인센티브로. 이렇게. 그래서 이 솔직히 여기 이게 다친 것도 자 야구로로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갔어요 진짜. 타석에 좀 가깝게 붙다 보면 그러니까요. 몸에 맞는 사고가 많잖아요. 사고도 돈이에요? 나가면 도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지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서 다치지 않을 볼인데 제가 근데 맞고 이제 다쳐가지고 좀 좌절을 많이 쓰던 요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범 선수가 타구를 맞고 이게 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또 이게 시즌 아웃이 돼요. 네. 야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예, 너무 한쪽에 연연하면은 뭔가 부상의 여지가 노출이 된다라는 걸도 알고 그래서 이제 정우한테 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더욱 더 부상 관리에 유념을 하고 야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네. 2001년 드디어 이제 친정팀 기아로 돌아와서 팀의 구심점으로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2009년이죠. 제가 잊질 못합니다. 정말 이 기아가 이 당시 이제 우승을 해서 네네. 이종범 선수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종범이 또 해냈습니다. 시리즈 챔피언은 기아 타이거즈.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가 2009년에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40살 되니까 거의 이제 은퇴 시기니까 그래요. 나에게도 40살에 코리안 시리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특히 그 혜태 시절에는 그렇죠.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네. 기아로 팀명이 네. 바뀐 이후에 첫 처음으로죠. 우승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은퇴를 강요받았던 2008년, 2007년에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고 2009년에 우승하니까 40살 때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네. 이제는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도자의 길을 네.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네네. 들으셨을 텐데 네네네. 이렇게 한국 시리즈를 2009년에 우승을 하고 2012년 영구 결번으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3년을 더 선수 생활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은퇴할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선배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런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솔직히 내가 더 하게 되면 남한테 패를 끼치게 된다. 추하게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했다는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구단에 가져갑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야구를 한다는 게는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하고 왜냐면 이제 나이가 그때 42인데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사람이랑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은퇴를 발표했죠.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정우는 시타를 위해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좌타자예요. 그러네요. 네. 이종범 선수의 시구 아들의 시타. 예. 아들이 스윙으로 칠 수 있었겠습니다만 스윙으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엔 늘 아버지는 정말 슈퍼스타셨고 멋있는 야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야구를 이제 안 한다 하시니까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이종범 선수와 이종우 선수가 동시대에 네. 경쟁하는 선수로서 네. 얘기를 해보자면 야. 좀 어떻습니까? 타격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격 자체도 차분하고 그리고 인내를 좀 많이 하고 또 네. 투수의 볼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아. 근데 저는 타격 외에는 제가 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격 안 하면 내가 다 낫다. 주루, 네. 뭐 예를 들면 수비, 네, 달리기, 야구적인 네. 달리기, 네, 주변의 환경 뭐 보는 거. 센스, 이런 걸 훨씬 내가 낫다. 사실 네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레전드인데 와. 아들이 레전드가 됐어요. 그렇죠. 뭐 가는 길인데 네. 솔직히 뭐 정우가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이겨내서 그 결과물을 자기가 노력으로 잘해서 이제 KBO에서 좀 인정을 받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뭐 그냥 뒤를 안 보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갔어요. 성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야구를 시작했고 근데 정우는 굳이 야구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왜 야구를 해서 그 힘든 아빠의 그 길을 가냐 해서 좀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때.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정우도 아빠 이종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증명해 보여줬잖아요. 팬들은 에이 지가 얼마나 어떻게 라는 비꼬을 다 뛰어넘으니까 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제 이름이 이제 이정후인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다는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봐준 게 전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을 했다라는 게 더 정우한테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슬그리 헤쳐나가서 이제 딱 메이저 가니까 더 조금 뭉클했을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의 아버님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 뭐 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정우 아버지, 뭐 지금 이제 손주가 된 게 태현이 할아버지 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또 뭐 이정우 선수를 또 응원해 주시는 네네. 예,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예, 우리 또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지. 저기는 이제 재활을 시작했고 정우한테도 항상 제가 그러는데 시간과 싸움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제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플레이어가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한테는 잘할 날도 있고 못할 날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미국 또 다시 가시나요? 저는 9월 초쯤 들어갈 아, 그럼 또 한참 또 계시네요. 네네.